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상에는 특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 하늘 표정 맑겠고요. 낮 최고 기온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곳곳에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고요. 주의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8도, 영덕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이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최초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던 포항시의원의 주민 소환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주민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책으로 포항시는 오천읍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고, 그러나 주민들은 SRF 폐쇄 이전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 박정호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율은 21.75%, 9,577명이 투표했습니다. 오천읍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14,676명에 미달해 투표함은 열지 못했습니다. 10개월간 이어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SRF 운영에 주민 참여와 주민 건강권 영향조사 실시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매립이 끝난 호동 1 매립장에는 양덕 매립장처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호동 2 매립장은 연한이 종료되면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사댐 건설을 성사시켜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에 질 좋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시장 관사도 옮겨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형산강 이남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또 교육,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부결과 동시에 시의원직에 복귀한 이낙연 박정호 의원은 20%가 넘는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SRF의 오염원 배출 감시와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풍, 압력, 굴뚝 부분 문제점이 있다면 더욱더 보완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 그리고 지원책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지만 주민 소환을 이끈 단체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의원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다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해 SRF 가동 중단과 폐쇄, 이전 방안을 찾도록 매주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실에 자주 찾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소환은 무산됐지만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을 남겼고 시행정의 신뢰가 떨어져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폐지 여부를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독도 정책과를 결국 해양 관련 부서와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관련 조직 개편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밖에 통합신공항 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옮기고 청년정책과는 경제부지사 직속에 배치해 경북도정의 양대 현안인 공항과 청년정책을 부지사들이 직접 챙기도록 했습니다. 또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 행복국을 신설해 신규 기술개발 사업과 인구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빅데이터 담당관 등 8개 부서를 신설하고 대구 경북 상생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경제과학산업 분야 국가공모사업에서 총 54개 사업에 5,09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113억 원 대비 4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포항의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사업과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사업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구미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수소 산업 등 대규모 국책 연구 개발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국비 확보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조직적으로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포스코 최정호 회장 등 임직원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스코가 노조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 포스코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인재경영실에서 전 계열사의 차량 담당 부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전무급 임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사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쓰라는 겁니다. 회장 직속 밑에 인재경영실이잖아요. 각 그룹사의 차량 담당하는 부서장 앞으로 나갔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룹 자기들 라인에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이제 오픈됐겠죠. 포스코의 임원 차량 운전은 그동안 자회사인 포스코 휴먼스에서 파견된 기사들이 맡아왔는데 포스코의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 이들은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파견기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휴먼스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노조가 출범하자 포스코가 전 계열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선 것이라며 포스코 최정호 회장과 계열사 임원 8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이 조직적으로 노조 탄압과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조 간부 3명이 파견된 포스코 케미칼에선 공문 내용대로 파견 기사들을 놔두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임원 차량의 운전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장님 13만 원 되어 있어요. 기사실에서 바로 옵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노조는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파견 기간이 남은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사유 제시도 없이 파견을 종료해 출입 금지했고 이후 소속사인 포스코 휴먼스는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외부의 빈 사무실로 대기 발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포스코 케미칼의 임원이 노조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등에서 노조 탈퇴를 권유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고는 민노총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전부 다 펄떡 뛴다. 근데도 왜 민노총에 들어가노? 펄떡 뛰는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은 너가 다 이상하게 돼버린다. 포스코는 경영진이 부당 노동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포스코 휴먼스는 노조 간부 3명의 파견 종료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대리운전 기사 이용은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군의 화산섬 반농업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릉군은 국비 등 70억 원을 들여 산마늘과 우산 고로쇠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시설 설치와 앵커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어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시설 관리비 등 39억 원을 삭감한 6,230억 원을 확정해 의결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또 죽변 스카이레일 설치 운영 조례안과 나곡 소각장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습니다.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피해를 입힌 태풍 미탁. 곳곳에 깊은 상처와 함께 피할 수 있는 인재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개천절 휴일인 지난 10월 3일 새벽,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피하세요! 이틀간 최고 55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뒤 남은 건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잠기고, 찢기고, 두동강 나고, 한밤중 무너진 토사에 깔리거나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경북에서만 9명이 숨졌습니다. 일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아줌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려주려고. 밑에 빨리 피하시도 뭐하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도로와 제방, 교량 등 경북 지역의 공식 피해액은 울진 541억 원, 영덕 298억 원 등 1,118억 원.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가 끊겨 며칠씩 고립된 마을이 속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만 살아나온 게 가지고 쌀 한 바가지 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영덕, 경주는 6,400억 원의 복구비가 확정됐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내년에야 복구가 끝날 전망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예고된 인재도 드러났습니다. 가파른 절개지 위에 들어선 펜션으로 아래 집안이 쓸려 내려가 주유소 사무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봐도 분명히 위험한 거라고 다 생각하게 느끼는데 계속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피해 입는 우리는 억울해 죽겠고. 골프장을 지으면서 배수로를 마을 쪽으로 내 동네가 온통 쑥대밭이 됐는가 하면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장 곳곳에서는 철길 뚝과 쌓아둔 토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미탁은 곳곳에 깊은 상처와 함께 피할 수 있는 인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의 야외 빙상장이 내일 개장해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야외 빙상장은 썰매장을 포함해 동시에 4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스케이트 초보자도 강사와 보조 장비에 도움을 받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울진 엑스포공원은 유기농 경작지의 딸기 수확 체험을 오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후보자 10명이 나와 3분간 소견 발표를 한 뒤 추첨을 통해 뽑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다른 후보들이 보충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장 추천위원 20명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오는 27일 다시 한번 질의응답을 거친 뒤 3명에서 5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농촌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통계청이 10년 전과 비교해 경북 농촌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인구는 줄고 소득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손 부족을 자동화, 규모화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청통면에서 한우를 키우는 38살 이동호 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축사의 모든 상황을 점검합니다. 시간에 맞춰 사료를 주고 지붕도 열어줍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던 일들을 자동화시킨 겁니다. 10년 전 30마리를 키웠던 이 씨는 지금은 자동화 설비로 사육하는 소가 300마리가 넘습니다. 규모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자동화 라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또 저희가 300두 규모에서 이제 점점 더 늘려가지고 이제 향후의 목표는 좀 더 많은 두수를 하려고. 경북의 한우 농가 수는 17,000여 가구로 10년 전과 비교해 47%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가 사육 능력을 키워주면서 한우 마리수는 36% 늘었습니다. 농가와 농가 인구는 각각 11.9%, 21.5% 줄었지만 농가 평균 소득은 4,092만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0.8% 늘었습니다.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은 24만 헥타르로 10%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수나 특용작물 재배 면적은 각각 2.8%, 3.2% 늘었습니다. 기존의 농민들은 이미 고령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그 수요에 맞춰서 젊은 층의 농민들이 이제 새로운 마인드 또는 새로운 농업 지식 이런 것에 무장을 하고 저출생 고령화가 앞으로 10년 뒤인 우리 농촌을 어떻게 얼마만큼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덕 축산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해 해맞이하기 좋은 국가어항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축산항은 물가자미 막회와 보리새우 부침 등의 별미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근 3사 해상공원에서는 오는 31일 자정, 경북대종 타종식 등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이나 도서 및 벽지에 소재해 어장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개발합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한영태 의원은 대외적으로 홍보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 여부와 경제적 효과 등에 집중 질의했고, 이만우 의원은 산업단지 내 부도난 빈 공장에 반입되는 산업 폐기물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동여 의원은 청렴도 향상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을, 김순옥 의원은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3개의 허위 학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면직 요구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우선 허위 학력에 대해 최성해 총장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단국대 학부는 4학년까지 다니다 학생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을 뿐 수료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수료도 아니라는 통보를 학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템플대 MBA 과정도 중도 포기해 수료가 아니며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 역시 입학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3개 학력은 허위임을 인정했지만 표창장 등에 사용된 박사는 단국대 명예교육학 박사로서 명예자를 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례상 그 당시는 명예박사학위 받고 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는 명예박사학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총장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허위 학력 제출을 통한 총장 임명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재심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으면은 저는 할 말이 없죠. 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변호사는 이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 학교 측과 이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6일 예정된 이사회 소집에서 최 총장의 면직 결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는 지역 내 이동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제품 형태의 퇴비나 농경지의 분뇨를 살포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권역 경계의 양지역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분뇨 이동 제한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자원 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근해 체납기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전자금 112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습니다. 동해안의 10월 오징어 어획량은 전년에 비해 84% 감소했으며 특히 오징어 외의 어종이 거의 잡히지 않는 울릉도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등 동해안 지자체 허가를 받고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에 참여하고 있는 근해 체납기 어업인과 울릉군 허가를 받은 근해 체납기 연안복합 어업인 등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 하늘 표정 맑겠고요. 낮 최고 기온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곳곳에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고요. 주의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8도, 영덕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이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